자, 12년 2회. 1번. 강을 고온의 오스트나이트 조지로부터 급냉했다. 그러면 급냉하면 전 마텐자이트가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구리합금 중 가장 큰 강도와 경도. 그러면 구리합금 중에서 가장 큰 강도다. 그러면 항상 저거죠. 베릴륨 합금을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베릴륨 청동. 시효경화성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3번. 원자들의 배열이 불규칙한 상태를 가지며 자기 헤드, 변압기, 철심, 자기 버블 등의 자성 재료에 많이 응용되는 소재. 원자 배열이 불규칙한 상태니까요. 결정 상태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거 보고 비정질이라고 그러는 거죠. 비정질 합금. 2번이 되겠네요. 결정 상태가 아닌 거죠. 일반적으로 금속은 결정 구조를 가지는데 얘네들은 아주 급냉을 했기 때문에 결정 구조를 갖지 않고 있는 거죠. 액체하고 똑같은 원자 배열을 갖고 있는 겁니다. 여기 이제 그 특징이 있는데, 자, 초전도 재료 같은 경우는 온도가 일정 온도로 내려가면 전기 저항이 제로가 되는 거. 이제 비정질 합금, 이제 이게 용융금 금속을 아주 초급냉을 했기 때문에 원자 배열이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 액체 상태 그대로. 그래서 결정 구조를 갖지 않는 거. 금속 복합 재료 같은 경우는 금속하고 비금속하고 같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형상기억 합금은 원래대로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4번. 로크웰 경도 시험기의 압입 각도와 비커스 경도 시험기의 압입 대면간 각도는, 자, 로크웰은 120도 원볼 다이하고요. 120도 원볼 다이, 요게 되겠네요. 그 다음에 비커스는 136도입니다. 그래서 로크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겼어요. 원볼처럼 이렇게 생긴 거고, 비커스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피라미드 모양으로 생겼는데, 이때 여기서부터 요 각도가, 요 피라미드의 요 꼭지각으로 요 각도, 그래서 요 면과 요 면이 이루는 각도를 대면각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요 각도가 136도, 이렇게 원볼로 된 요 각도가 120도짜리는 이제 로크웰, 얘가 로크웰, 그 다음에 요거는 비커스에 해당되는 거죠. 3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 구핌에 대한 재료의 저항력을 측정하기 위한 거. 구핌이니까 항절이죠. 항절. 압축 시험은 말 그대로 압축. 그 다음에 쇼 같은 경우는 경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에릭션 시험. 이거 같은 경우는 재료 연성 시험입니다. 연성을 알기 위한 거고요. 그 다음에 6번. 특수한 방법으로 제조하는 알루미늄 가루와 알루미늄 가루를 압축 성형하고, 그 다음에 550도씨에서 소개를 했다. SAP라고 하는 거예요. SAP가 알루미늄 분말 갖고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분말 소결체, 그렇게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알루미늄 분말의 소결품, 이것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7번. FEC 평형 상태에서 포정 반응은, 포정이라는 얘기는, 자, 포정이라는 얘기는 포니까는 두 개가 하나로 가는 거예요. 자, 기본이 포자가 있으면은 포자는 두 개가 하나로 바뀌는 겁니다. 두 개가 하나. 공자가 있으면 얘는 하나가 두 개로 바뀌는 거예요. 근데 정자가 들어가면은, 이제 그 뒤에 정자가 있으면 어딘가를 몰라도 액체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자, 그렇게 생각해 볼까요? 두 개가 하나로 바뀌는 거. 요것이 있죠. 두 개가 하나면서 액체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포정이고. 여기 이제는 포정 반응이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고체하고 액체가 다른 고체로 바뀌는 거. 공정 같은 경우는 아까 공이니까 하나가 두 개로 바뀌는 거죠. 하나가 두 개로 바뀌는데 정자가 있기 때문에 액체가 있는 거죠. 석자가 들어가면 전부 다 고체와의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공이니까는 하나가 두 개로 바뀌는 거죠. 하나가 두 개로 바뀌는데 전부 다 고체 상태죠. 그런 것이 공석. 포석 반응이라고 있거든요. 포석 반응은 포석이니까요. 포석은 어떻게 됩니까? 포니까 두 개가 하나로 바뀌는 거죠. 두 개가 하나로 바뀌는데 알파 고용체하고 뭐 예를 들어서 다른 베타 고용체가 두 개가 합쳐서 또 다른 뭐 이렇게 뭐 감마 고용체로 바뀐다든지 해서 고체 1 플러스 고체 2가 고체 3으로 바뀌는 형태죠. 이런 것이 포석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8번. 재용점 합금의 금속 원소가 아닌 것은 몰리브덴 같은 경우는 고용점이죠. 몰리브덴 녹는 온도가 1800도인가? 그렇게 될 겁니다. 1800도인가 2200도인가 잘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요거는 상당히 높은 온도입니다. 철보다도 엄청 높아요. 그 다음에 9번. 금속의 동수 변태를 설명한 것 중 옳은 것은 고체 상태에서 원자 배열의 변화이다. 맞지요? 그 다음에 큐리점이 급격히 상승하는 것이다. 아니고. 그 다음에 탄성하는 데 인정한다. 아니고. 특수한 설정과 자산의 변화 상태. 지금 1번이 그냥 맞네요. 1번이. 그 다음에 10번.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에 대한 설명을 틀린 것은 FeU의 3분의 1 정도를 무게 가진다. 맞고요. 그 다음에 알루미늄 실리콘 합금은 실륜이라고 한다. 맞고요. 알루미늄 구리 실리콘기 합금은 라우탈이라고 한다. 맞고요. 그 다음에 알칼리 소용액 중에서 부식되지 않으나 아닙니다. 이거 부식이 잘 됩니다. 그래서 소금 중에서 부식이 잘 됩니다. 그래서 이거 틀렸네요. 그 다음에 11번. 고주파 담금질의 특징을 설명한 것 중 옳은 것은 직접 가열함으로 열 효율이 높다. 고주파열은 직접 가열이 아닙니다. 고주파 가열은요, 이렇게 어떻게 하는 거냐면, 물체를 놓고 이 바깥을 고주파를 흘리게 해요. 고주파가 이렇게 흘러가면 이 안에 뭐가 생기냐면 유도 자장이 생기는 거죠. 이 유도 자장에 의해서 표면 쪽으로 그 유도 자장이 집중되거든요. 그러므로 해서 표면부가 온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접 가열이지, 이거는요. 직접 가열은 여기에 그 발열체를 놓고 발열체에서 이렇게 그 에너지에 의해서 하는 건데, 이건 그것이 아니라 여기가 바깥에가 고주파 전류가 흐르는 상태에서 요 전류에 의해서 그 유도되는 유도 자장이기 때문에 직접 가열이 아니다. 근데 열 효율은 높습니다. 열 효율은 높은 건 맞는데 이거는 이제 직접 가열이 틀렸다. 그 다음에 12번. 철강의 열처리에서 A1 변태 이하로 가열하는 방법. A1 변태니까 723도죠. 그러면 이하니까 뜨임에 해당되는 거죠. 나머지는 전부 다 이상으로 가열한 다음에 이거는 급냉을 하는 거, 담금질은 급냉, 풀림은 로냉, 노멀라이징은 공냉하는 거죠. 그 다음에 13번. 가공에 의한 줄무늬 방향이 여러 방향으로 교차한다. 그러면 무방향. 그거는 M자가 해당되는 거죠. M 기호로 이렇게 표시되는 거예요. 여기에 표시 기호가 있습니다. 이렇게 는 표시는 이런 무늬가 는 표시. 그 다음에 이거 표시는 이건 직각 방향, 이거하고 반대 방향이죠. X 표시는 이렇게 교차하는 방향. 그 다음에 C 표시 같은 경우는 동심원, R 표시 같은 경우는 방사상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리는 거. 이거는 M은 무방향입니다. 무방향. 아무렇게나 어떤 방향성이 없는 거죠. 그 다음에 14번. 대상물에 보이지 않는 부분의 모양을 표시하는, 보이지 않는 거니까는 보통 파선이죠. 파선. 음선이라고 하는 거죠. 파선, 음선. 그 다음에 15번. 구멍의 치수가 50 플러스 0.025, 그 다음에 플러스 0.01, 그 다음에 축의 치수가 50 플러스 0.04 플러스 0.0인데 최대 잼새는, 자, 잼새는 최대 잼새니까 어떻게 돼요? 축이 구멍이 가장 작고, 그러면 구멍이 가장 작을 때가 얼마입니까? 구멍이 가장 작을 때는 50.001이지. 그 다음에 축이 가장 클 때는 어떻게 돼요? 축이 가장 클 때니까 축이 가장 클 때는 50.042가 되는 거죠. 그러면 50.042니까는 이거에서 50.001을 빼면 되죠. 50.042에서 001을 빼니까는 그러면 50 빠지고 그러면 0.041이 되거든요. 0.041만큼 잼새가 있는 거죠. 그러면 0.041. 그 다음에 16번. 한 쌍의 기어가 맞물려 회전하기 위한 조건으로 어떤 값이 같아요? 이거는 모듈이 같아야 됩니다. 모듈이라 그런 거지. 그 다음에 17번. KSA 0005 제도 통칙. 제도 통칙은 KSA 0055에 있습니다. 그때 이제 문장의 기록 방법을 설명한 것 중 틀린 것은
문체는 구어체로 한다. 맞고요. 그 다음에 문장은 간결한 요지로 가능하면 항목별로 적는다. 맞고요. 기록 방법은 우측에서? 아니죠. 좌측에서 우측으로 가는 거죠.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틀렸네요. 그 다음에 18번. 다음 중 도형의 표시 방법으로 틀린 것은? 평면도는 그 물체의 모양과 특징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면으로 선정한다? 이게 틀렸네요. 평면도가 아니라 이거는 정면도죠. 여기가 정면도. 정면도를 이렇게 나타내는 거죠. 요거 나타내는 거는 정면도를 나타낸다. 그 다음에 19번. 화살표 방향에서 본 투상도가 정면도일 때 평면도는? 그럼 평면도는 위에서 보는 거니까요. 요런 면, 요면, 그 다음에 요면이 이렇게 보이는 거니까. 그러면 이렇게 그려지거든요. 우선 위에가 이렇게 세 개가 계단이 있고, 그 다음에 아래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면 2번이 되겠네요. 2번. 여기에 이렇게 실선이 있으면 안 됩니다. 여기는 점선이 아니라 이렇게 보이는 실선이죠. 그 다음에 20번. 다음 도면에서 B의 치수는 몇 밀인가? 자, B 같은 경우는 여기서 여기까지인데요. 지금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16-8 드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뭡니까? 16개가 있다는 얘기죠. 구멍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6개 있습니다. 그럼 16개 있으면 간격은 얼마? 이것이 간격이거든요. 구멍의 간격. 그러면 간격은 구멍이 16개면요. 간격은 15로 해야 되죠. 그러면 45 곱하기 15로 해야죠. 15. 왜 그러냐면요. 구멍이 2개가 있어야 간격이 하나가 되니까요. 그러면 결국은 간격을 따질 때는 개수에서 하나를 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하고 그 다음에 더하기 양쪽에 20이 있는 거죠. 그래서 20을 이렇게 더해주면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하니까는 715 정도 나오겠네. 715 이렇게 나오겠네. 그 다음에 21번. 자, 여기에 설명이 있으니까 한번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21번. 제작물의 일부분만 절단하여 단면 모양이나 크기를 나타낸다. 일부분만 절단하는 거니까는 이런 부분 단면도 가야 되는 거지. 일부분만이니까 부분. 어느 특정 부분만 자른 거죠. 그 다음에 22번. 기계구조용 합금 강정에서 니켈, 크롬, 모리브덴 강. 이거는 원소 그대로 나타냅니다. 니켈, N, 크롬, C, 몰리브덴, M. 그리고 강이니까 S 붙여갖고 SNCM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러면 SNCM 420 이거네요. 이거는 기계 구조용 강이죠. 일반 기계 구조용 강인데 탄소가 45% 들어가 있는 거예요. 0.45%. 그 다음에 이거는 스프링 강입니다. SPS는 스프링 강, GCM은 회주철입니다. GC는 회주철. 그럼 23번. 다음 치수 보조 기호로 사용되는 것이 아닌 것은? Y라는 건 없지요. Y라는 건 없습니다. 한 도면에서 두 종류 이상의 선이 같은 장소에서 겹치는 경우 가장 우선적인 거. 겹칠 때는 외형선이 가장 먼저라겠죠. 그리고 중심선 같은 거 그런 것이 이제 뒤쪽으로 빠진다 그랬죠. 그 다음에 25번. 산사라인에서 하는 작업 중 틀린 것은? 템퍼링? 템퍼링은 이것은 풀림 라인에서 하는 겁니다. 이 열처리에서 작업이거든요. 그러니까 해당 사항이 없죠, 여기가. 그 다음에 26번. 공형 아변 설계에서 개방 공형과 폐쇄 공형을 구분하는 그림. 요 각도. 여기 이루는 각도가 공형에 이루는 각도가 몇 도냐에 따라서 보통 개방 공형과 폐쇄 공형으로 나누는데요. 자, 그거는 이제 60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요 각도가 60도를 넘어서면은 여기가 이제 60도가 기준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요쪽이 폐쇄 공형, 이쪽이 폐쇄 공형 60도 넘어선 거, 이쪽이 이제 개방 공형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60도 아래일 때 60도를 기준으로 한다는 거죠. 그다음에 27번. 냉가람의 소재인 열연 강판의 표면에 형성된 스케일의 종류가 아닌 것은? FA4, 5 이거는 없지요. 그래서 바깥쪽에서 FE2O3, 그 다음에 안쪽으로 들어가면 FE3O, 그 다음에 맨 안에 들어가면 FEO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롤의 주속도가 100, 그 다음에 소재 입측 속도가 85, 출측 속도가 105일 때
선진율 같은 경우는 롤 주속도에서 이렇게 되는 거죠. 판자로 빠져나갈 때. 자, 롤의 주속도가 얘가 100이고요. 그러면 여기 지나가는 속도가 100이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입측이 85고 출측이 105입니다. 그러면 선진율은 이쪽만 갖고 따지는 거죠. 출측으로. 그러면 이렇게 따지는 거죠. 100분의 105 빼기 100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100분의 5가 되겠네요. 100분의 5. 그러면 5%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29번. 아변 작업 시 두께를 재어주는 AGC 같은 경우는, 보통 자동으로 두께 조절하는 거죠. 그래서 아파 보상, 가속 보상, 끝단 보상 있는데, 형상 제어는 아닙니다. 형상 제어에서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보통 형상 제어는 페어 크로스 밀 또는 롤 시프트 또는 롤 밴딩 작업으로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30번. 다단 풀림 작업 시 코일 사이에 삽입되어 순환되는 분위기가스. 이건 배치식 풀림로에서 해당되는 거거든요. 배치식 풀림로에서 코일이 감겨져 있는 상태로 잔뜩 집어넣고 이런 큰, 가일로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었을 때 이거와 이거 사이로 이렇게 열이 전달이 열이 이렇게 잘 돌아다니게끔 해주는 거예요. 그게 컨벡터 판이죠. 컨벡터 플레이트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31번. 조질압연을 하는 주요 목적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형상교정, 내부 기공방지. 기공방지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거죠. 기공은 이거는 제강공정에서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32번. 아변 가공 시 중립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중립점 하면은 이런 겁니다. 판재가 이렇게 지나갈 때 요 판재하고 요 속도하고 같아지는 지점이거든요. 그 같아지는 지점을 중립점이라는데, 이 같아지는 지점이 아변 하중이 최대로 걸리는 지점입니다. 그러면 접촉길 이상에서 아변력이 최대로 작용하는 점이다. 그 다음에 롤의 주속도와 통과 속도가 같은 점이다. 맞고요. 그 다음에 이동 속도와 재료 이동 속도가 출구와 같은 점이다. 글쎄요. 재료의 이동 속도가 출구와 같은 점, 출구하고는 아닙니다. 여기 접촉 부분에서 가장 똑같은 부분이거든요. 이건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롤과 재료 표면에 미끄러움이 없는 점, 이거 맞습니다. 33번. 6단 아변기용 중간 롤에 사용되는 롤 성질. 틀린 것은 내마모성이 우수해야 한다. 맞고요. 전동 피로 강도 우수해야 한다. 맞고, 배럴브 표면에 소성 유동을 발생시키지 않아야 되는 거죠. 소성 유동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3번이 틀렸네요. 그 다음에 코일러는 사상아변으로부터 보내진 판을 감기 위한 장치다. 코일러 설비와 가장 관계가 없는 것은 감는 거죠. 그러면 사이드 가이드, 핀치롤, 맨드렐, 와이퍼인데, 요 와이퍼는 요거는 아변기에서 냉각수 제거하는 거죠. 여기에 있는 사이드 가이드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돼 있거든요. 권치할 때, 권치기로 들어갈 때 여기가 이제 맨들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가게끔 핀치롤이 이렇게 있습니다. 아래는 작고 위는 크게 돼 있어서 이렇게 아래로 휘어서 맨드렐로 들어가거든요. 이때 요것이 정확하게 가운데로 잘 들어가게끔 옆에 이렇게 사이드 가이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사이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35번. 냉간아변로 풀림로의 분위기가스에 사용되는 가스 명칭이 아닌 것은, 이 PX 가스는 아니네. PX 가스는 침탄용이에요. 얘는 침탄가스입니다. 침탄가스를 PX 가스라고 해요. 침탄용. 36번. 일반적인 냉간아변 공정으로 옳은 것은, 자, 냉간아변이니까 맨 처음에 열엔 코일을 분리하겠죠. 풀러서 그 다음에 산세를 해야 됩니다. 열은 코일을 풀러서 산세를 하려면 스케일 제거 작업이거든요. 그러면 열은 코일을 풀러서 스케일이니까 이거하고 이거는 틀렸고, 요거하고 요게 맞네요. 그 다음에는 아변을 해야 됩니다. 냉간 아변을 해야 되니까 이거 아변한 다음에 청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요게 틀렸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코일을 풀러서 그 다음에 스케일 제거하는 거, 이것이 이제 산세 작업이라고 하거든요. 산세. 그 다음에 냉간 아변하고 그 다음에 청정, 이건 이제 알칼리 작업이죠. 그 다음에 전 풀림 처리하고 그 다음에 정정하고 제품 나옵니다. 그 다음에 37번. 냉연 강판의 결함 중 과산세 발생 원인이 아닌 것은, 자,
산세하다 보니까 이제 과산세가 된 겁니다. 1번 산세 사이드 트리머 나이프 교환 시 폭 조정으로 라인이 정지했다. 라인이 정지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판재가 산세주에 그냥 들어가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계속 산하고 반응을 하겠죠. 그러니까 이건 맞고요. 그 다음에 기계 고장으로 라인이 정지했다. 맞죠? 이거는 정지했을 때. 그 다음에 산탱크의 온도가 급격히 저하했을 때, 이건 아닙니다. 급격히 올라갔을 때입니다. 반대, 저하가 아니라 상승했을 때, 온도가 높을 때 과산세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산의 농도가 높을 때, 이것도 이때도 이제 과산세가 일어난다. 3번이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38번. 아변 가공으로 생산되지 않는 제품은 형제, 관제, 봉제, 인곳 같은 경우는 제강 공장에서 처음 만드는 거죠. 이거 갖고 이제 아변유를 쓰는 거죠. 그 다음에 39번. 아변 방법인 아변 속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고온에서의 아변은 변형 저항이 작은 재료일수록 아변화가 쉽다. 바꿨죠. 네. 그 다음에 아변 후의 두께와 아변 전의 두께의 비가 클수록 아변하기 쉽다. 비가 클수록 아변하기가 쉽다. 글쎄요, 반대가 된 것 같은데. 두께의 비가 크다는 얘기는 처음에 이렇게 두꺼운 것이 이렇게 얇아지는데, 그러면 아변하기가 더 어려워질지요. 그러니까 여기가 쉽다가 아니죠. 그러니까 2번이 틀렸네요. 그 다음에 40번. 아변 가공에서 판 두께 정도의 영향을 주는 요인 중 영향이 가장 적은 것은 아변 속도, 아변 온도, 그 다음에 스키드마크의 펜열. 스키드마크는 일부분만 영향을 주는 겁니다. 일부분. 그러니까 전체적인 판 두께에는 영향을 주질 않는다는 거죠. 여기 이제 판 두께 변동 요인이 있으니까요. 이렇게 한번 보시면. 그 다음에 41번. 연소의 필요 조건이 아닌 것은 가연물이 존재할 것, 점원을 공급할 것, 산소를 충분히 공급할 것, 가연성 것은 연소 범위 이상으로 존재할 것. 다 맞는. 3번이 틀렸네요. 산소를 충분히 공급. 이거는 필요 조건이 아니죠.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니죠. 반드시 이게 필요 조건이라는 얘기는 반드시 필요한 거거든요. 산소가 있어야 되는데 충분히 공급 안 해도 되고 반응합니다. 예를 들어서 산소가 적으면 어떻게 반응하는 거죠? 탄소가 O하고 반응해서 CO 가스로 이렇게 반응되죠. 그 다음에 42번. 냉연강판의 내부 결함에 해당되는 거. 곱쇄, 파이프, 덴트, 린마크. 파이프가 이것이 이제 내부 결함이죠. 나머지는 다 표면 결함에 해당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3번. 단접 관관용 재료로 사용되는 반제품으로 띠 모양으로 양단이 용접하기 편리하도록 45도에서 85도로 경사지게 만든 거. 판재가 이렇게 있는데, 판재가 이렇게 있으면 요 판재를 여기를 90도로 이렇게 자른 것이 아니라 약간 이렇게 자른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일부러 이렇게. 그러면 이때 요 각도가 바로 85에서 88로 이렇게 경사지게 했거든요. 그 다음에 이걸 말아봐요. 이걸 이렇게 말으면 어떻게 됩니까? 끝부분이 더 이렇게 모이겠죠? 이렇게 말으면은. 그래서 말아서 용접하기 좋게끔. 그래서 바깥쪽을 더 길게 만든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 보고 이제 스캘프 그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요거 갖고 강관을 만든 겁니다. 큰 대형 강관이요. 그 다음에 44번. 전해청정 설비의 세정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작업이 아닌 것은 세정 농도와 계면활성제를 적당량 넣는다. 그 다음에 인히비터. 이거는 산세에서 들어가는 거라겠죠. 이거는 산세에서 첨가제이기 때문에 들렸다. 그 다음에 그리스를 구비하는 경우, 그리스 같은 경우는 이제 오일이 이거는 꼭 반고체처럼 생긴 겁니다. 끈적끈적하는 거거든요. 우리 저기 크림 같은 형태거든요. 아이스크림처럼 생긴 그런 기름입니다. 이런 거는 경우가 아닌 것은 1번이 틀렸습니다. 이거 고속운동이 아니라 저속운동하는 곳입니다. 저속운동하는 곳, 그 다음에 하중을 많이 받는 곳,
그 다음에 뭐 액체 구비가 안 되는 곳, 그 다음에 밀봉되는 곳, 이런 곳에 사용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라는 거죠. 그래서 저속입니다. 그 다음에 46번. 공역로를 사용한 링 아벤 제품에 해당되는 것은 링 갖고 아벤, 기차 바퀴입니다. 기차 바퀴. 링, 동그란 링이니까요. 그 다음에 47번. 지름이 700mm인 롤을 사용하여 70mm 정사각형 강제를 45mm로 아변하는 경우 아파율은 얼마나 되는가? 뭐 요거는 필요 없고요. 요것만 보면 되죠. 70mm를 45mm로 아변한 거죠. 그러면 70분의 70 빼기 45 해갖고 곱하기 100 하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대략 한 35.7% 이렇게. 그 다음에 48번. 아변 중에 소재 온도를 조정하여 최종 패스 온도를 낮게 하면 제품의 조직이 미세하여 강도의 상승과 인성이 개선되는 아변 방법을. 이런 거 보고 컨트롤드 아변은 그렇게 됩니다. 컨트롤 아변. 강도도 좋게 하고 그 다음에 인성도 좋게 하는 방법. 컨트롤 아변입니다.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는 별도의 열 처리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49번. 대규모 장치 산업인 제철소 등에서는 강제 윤활 방식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강제 윤활 방식이 아닌 것은 순환 급유 맞죠? 순환시키는 거. 우리 그 자동차 급유하는 거. 그 다음에 분무 급유, 분무 맞습니다. 뿌려주는 거. 집중 급유, 패드 급유. 패드 급유는 아닙니다. 이거는 강제로 한다. 패드 급유는 이렇게 생긴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가 이렇게 물체가 이렇게 회전한다 그러면 여기다가 패드를 놓고 여기다 기름을 적셔 놓은 상태에서 이 패드가 이쪽으로 이렇게 젖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강제 급유가 아니죠. 그 다음에 50번. 자, 전해 정정 라인의 알칼리 탱크 농도가 규정 농도보다 높았다. 조치사항이 아닌 것은. 자, 규정 농도가 높은 거죠. 그러면 증기 밸브를 연다, 뭐 정수 급수를 한다, 농도를 점검한다, 적정 가동 후 연속 가동을 한다. 아닌 것은. 뭐가 맞죠? 다시 봐. 증기 밸브를 연다. 맞죠? 증기 밸브를 열어서 농도를 좀 낮춰야 되고, 그 다음에 정수 급수, 물을 더 집어넣어서 농도를 낮추고, 농도 점검 맞고, 적정 가동 후 연속 가동한다. 아, 아니네요. 가동 중지하고서는 이거 작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틀렸네요. 그 다음에 51번. 어느 고정점을 기준으로 회전하여 필요한 위치로 올려주는 거죠. 이런 겁니다. 아벤 롤러가 이렇게 있는데 지금 아벤 판자가 요 밑에 있다 그래요. 그러면 요거 위치 맞지 않으니까 이걸 올려줘야 되는데 어느 고정점을 기준으로 한다 했으니까 예를 들어서 밑에는 고정시키고 위를 이렇게 들어 올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각도가 틀어진다고 해서 틸팅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틸팅 테이블이죠. 요거하고 유사한 게 리프팅 테이블이 있습니다. 리프팅 테이블은요, 이렇게 올리는 것이 아니라, 리프팅 테이블은 이렇게 올리는 겁니다. 리프팅 테이블은, 자, 아까하고 똑같은데, 이거를 동시에 이렇게 들어서, 같이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집어넣는 거죠. 그러면 요거하고 집어넣는 방식이 틀리죠. 이거는 동시에, 위아래 동시에 들어서 이렇게 집어넣는 거, 이거는 앞쪽만 들어서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는 거죠. 얘가 틸팅 테이블, 그 다음에 리프팅 테이블은 요거가. 그 다음에 52번. 열간 스트립 아벤기의 사상 스탠드스를 증가시키는 것과 관련이 가장 적은 것은 보통 열간 아벤기에서 사상 아벤기 스탠드가 보통 F1서부터 F7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개수를 몇 개까지 할 것이냐. 자, 제품 형상의 품질이 향상된다. 뭐 맞죠? 그 다음에 소재의 산화물 제거. 산화물 제거는 들어가기 전에 하는 거죠. 들어가기 전에. 그러니까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53번. 다음 중 롤 형태의 주요 세 부분이 아닌 것은 웨블러, 롤바디, 롤렉 있고, 그 다음에 커플링이 없죠. 커플링은 롤이 아니라 스핀들 커플링. 그 다음에 54번. 아벤 소재 이송용 와이어 로프 검사 시 유의사항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아벤 소재를 이송할 때 와이어 로프, 비중 상태, 부식 상태, 단선. 비중하고는 관련이 없죠. 비중하고는. 소재 무게니까. 그 다음에 55번. 동일한 조업 조건에서 냉간 아벤 롤의 형태는
요 2번이 냉간 아벤롤입니다. 요 3번은 열간 아벤롤. 얘는 열간롤의 형태고 2번이 냉간롤의 형태예요. 그 다음에 56번. 하우징이 한 개의 관계라고도 할 수 있을 만큼 견고하며 이 속에 다산롤, 다산롤이 많이 있어갖고 규소강판, 스테인리스 강판 하는 거. 보통 한 개, 하우징 하나에 여러 개 들어있는 거니까 뭐 보통 센지미어 아벤기에 해당되는데 이제 20단 아벤기거든요. 이거는 4단 아벤기고 이거는 뭐 롤이 돌아가는 것이 이건 아니고 그 다음에 클러스터 아벤기가 이제 6단 아벤기인데 센지미어 아벤기는 20단 아벤기입니다. 주로 이제 아벤이 잘 안 되는 규소강판이나 스테인리스 강판 아벤을 많이 쓰는 것이 센지미어 아벤기죠. 센지미어 아벤기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판이 있으면 롤러 하나 있으면요 여기에 한 개, 두 개 받침롤이 이렇게 잔뜩 들어가 있는 받침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나의 세트로 돼 있어요.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러면 한쪽에 10개, 이쪽에 10개에서 20단계 있는 거죠. 57번. 냉연 강판의 연속 작업을 위해 전후 강판을 오버랩 시키는. 오버랩이라는 얘기는 요걸 이렇게 두 개를 겹쳐 놓는 거죠. 끝을 겹쳐 놓은 다음에 이걸 용접하는 거니까요. 용접하는 방식은 이제 심 용접기죠. 용접 휠이 이렇게 들어가면 이제 판자가 이렇게 겹쳐지면 이제 휠이 여기 싹 용접을 하고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58번. 냉간 아벤기에서 패스라인을 조정하기 위한 장치는 패스라인 조정은 지지롤 밸런스 아니죠. 아파 실린더도 아니고요. 이제 스텝 엣지가 그거네요. 스텝 엣지 갖고 요거 갖고 이제 패스라인을 조정하는 겁니다. 패스라인 같은 경우는 이런 걸 말해요. 작업 롤이 있을 때 판자가 이렇게 들어갈 때 이때 여기에 판자를 싣고 가는 롤러가 있죠. 이 롤러하고 요 롤러하고 요 롤러의 요 간격을 말하는 겁니다. 요 간격이. 얘가 요 하브롤보다 조금 아래에 있습니다. 그런 거 보면 패스라인. 59번. 루퍼 제어 시스템 중 루퍼 상승 초기에 소재가 부과되는 충격력을 완화시키는 거. 충격력을 완화시키는 건 자연스럽게 접촉된다. 소프트 터치 기능이겠죠. 소프트 터치입니다. 그 다음에 60번. 산세 설비를 입측, 중앙, 출측으로 나눌 때 중앙 설비에 해당되는 것은 헤이오프릴, 사이드 트리머, 프레스 용접기, 산 탱크가 되겠네요. 산 탱크. 그래서 입측에는 뭐 POR이 있을 거고 그래서 POR에서 풀러져서 그 다음에 용접해서 두 개를 붙여서 그 다음에 산탱크로 들어가는 거죠. 산탱크가 중앙처리고 그 다음에 나와서 다시 감아주는 거죠. 출측. 이런 것이 되겠네요. 그래서 산탱크가